안녕하세요. 자동화 실무 제64강입니다. 이번 64강에서는 멜색 PLC의 데이터 전송 명령과 비교 연산 명령의 문법과 기능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멜색 PLC의 전송 명령의 문법은 이와 같습니다. 응용 명령이고 명령의 표현,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전송 소스 데이터가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전송 상대인 디바이스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 명령의 기능은 데이터 레지스터나 또는 타이머, 카운터의 수치 정보를 다른 요소 사이에서 이동시키거나 또 다른 정수로서 기록하는 명령을 데이터 전송 명령이다 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크기는 16비트이고 32비트의 데이터를 전송시킬 때는 앞에 D자를 붙여요. 더블이란 뜻입니다. 더블 무브 P로 명령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명령어 끝에 P가 붙은 경우는 펄스의 의미입니다. 전송 지령이 오프에서 온 될 때 한 번만 전송하라 라는 명령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에 LS 일렉트릭의 XGT PLC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일하죠. 전송 명령 해로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지령 신호 X1이 온될 때 정수 50을 D2번지에 전송해서 저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입력 지령 신호가 X1이고 전송을 해라. P를 붙였으니까 X1이 오프에서 온될 때 한 번만 전송을 해라. 지정 데이터는 50이고 전송처는 D2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처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 회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비교 연산 명령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이란 두 개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해서 두 데이터가 작거나 크거나 또는 같거나 같지 않거나의 여부에 따라서 출력을 발생시키는 명령을 비교 연산 명령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첫 번째, LD 비교 연산은 S1으로 지정된 16비트 데이터와 S2로 지정된 16비트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해서 연산 기호의 등호 조건이 성립하면은 이후에 코일을 온시키고 이외의 연산 결과는 코일을 오프시킵니다. 문법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부등 기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비교 대상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간다. 소위 여기에 이퀄이라고 표시를 하면은 이 두 개의 데이터가 같을 때 출력을 온시킨다. 이와 같은 문법이다. 이 비교 연산 또한 LS 일렉트릭의 XGT PLC와 동일하죠. 두 번째 AND 비교 연산을 보겠습니다. AND 비교 연산 명령은 S1으로 지정된 16비트 데이터와 S2로 지정된 16비트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해서 연산 기호의 등호 조건과 일치하면은 온시키고 불일치하면은 오프하여 이 결과와 이전의 연산 결과를 AND 연산 처리해서 결과 처리하는 명령이다 라고 합니다. 문법을 보겠습니다. 노드 조건이 하나 있고 AND 비교 연산 조건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지정 데이터가 이 조건에 일치되면은 이 조건과 AND 연산을 해서 결과 처리를 한다. 이런 명령을 AND 비교 연산 명령이다 라고 하죠. 또한 OR 비교 연산도 있습니다. 문법은 같아요. 이 접점 명령과 OR의 비교 연산 명령이 있다는 얘기죠. 접점 명령 또는 OR 비교 연산 결과가 맞을 때 출력을 온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교 연산 명령의 해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조 라인에서 제품이 생산될 때마다 입력 X1의 신호에 의해서 카운터 C1의 현재 값을 일씩 증가시키고 카운터의 현재 값이 50 이상이 되면 출력 Y21을 온시키는 프로그램은 이와 같습니다. 카운터 1번의 펄스는 X1이 되겠고 목표 값은 100이죠. 자, 여기에 비교 연산 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C1이 50보단 크거나 같을 때, 즉 이상일 때는 출력 21을 온시켜라. 그리고 X2가 온되면은 카운터 1번을 리셋시켜라 라는 회로이죠. 이어서 전송 명령과 비교 연산 명령을
응용한 회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ON 명령의 PB1 스위치를 ON시키면은 OFF 명령의 PB2를 ON시킬 때까지 출력 표시 등 PL1이 일정 주기로 ONOFF를 반복해야 됩니다. 즉 플리커 회로이죠. 그런데 여기서 PB2를 누르지 않아도 출력 PL1이 10회 동작하면 자동 정지를 해야 된다. 즉 카운터를 사용을 해서 카운트 업으로 정지를 시켜라, 그런 뜻이겠죠. 또한 PL1의 온 시간은 5회까지는 1초 온, 1초 오프 되어야 되고 6회부터는 2초 온, 2초 오프 되어야 된다. 또한 카운터는 10회 동작 후 자동으로 리셋돼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의 회로라면은 데이터 비교 연산과 전송 명령을 적절히 활용하면은 비교적 용이하게 회로 설계가 가능하겠죠. 그 회로 예가 보시는 화면입니다. 운전 신호, 정지 신호를 가지고 M1 보조 릴레이를 온시켜서 자규제를 걸었고 M1번 릴레이를 가지고 온시간 타이머 1 설정값 D1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타이머 1으로 오프 시간 T2 설정값 D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1으로 출력 Y31을 온시키는데 온시간 이후에 비접점을 열어서 오프 시키죠. 그리고 동시에 오프 타이머를 작동을 시켜서 온 타이머를 다시 오프를 시키니까 비접점이 온돼서 출력이 다시 온된다. 소위 이 부분이 플리커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Y31이 동작될 때마다 카운팅을 해서 목표값 10이 되면은 자동 정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카운트 업이 되면은 스스로 카운터를 초기화를 해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교 연산과 전송 명령을 사용한 회로가 있습니다. 자, C1이 5 미만이거나 같을 때, 이하일 때는 전송을 해라. 10의 데이터를 D1번지로 전송을 해라. 즉 플리커 동작이 5회까지는 타이머 1과 타이머 2 온시간 오프 시간의 설정값은 1초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C1이 6 이상일 때는 20의 데이터를 D1번지로 전송을 해라 했기 때문에 온오프 시간은 2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로 처리를 했다. 이 부분을 GX워크2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GX워크2를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메뉴에서 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서 편집창을 열겠습니다. 자, 여기서 회로를 입력을 하죠. A.F5 데이터는 X11, B.F6 데이터는 X12, 다시 B.C1, 코일 F7 데이터는 M1, 자규유지 Shift F5 데이터는 M1, 거기서 바꿔서 A.M1, B.F6 T2, 코일 F7 T1의 설정값은 D1이죠. A.F5 T1, 코일 F7 T2의 설정값은 D1이다. A.F5 데이터 M1, B.F6 T1, 출력 F7 Y31, A.F5 C1으로 리셋 명령 F8 RST C1, 카운팅 회로 A.F5 카운트 펄스 출력 31번, 카운트 코일 F7 C1의 K10, 비교 연산 F8 커서의 부등기호를 쳐서 C1이 K5 이하일 때, 다음 전송 명령 F8 MOV K10의 데이터를 D1번지로 전송을 해라. 비교 연산 F8 부등기호 C1이 K6 이상일 때 전송 명령 F8 MOV K20을 D1번지로 전송을 해라. 회로 작성이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컴파일의 변환
빌드를 실행을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디버그 메뉴에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모니터 모드로 바뀌었죠. 여기서 지령신호 X11을 온시키기 위해서 디버그 메뉴의 현저값 변경에서 X11을 온시킬게요. 자, 현재 출력이 1초 주기로 온오프를 반복한다. D1이 1초로 돼 있죠. 카운터가 5, 6이 넘어가니까 이제 D1의 설정값은 2초가 됩니다. 보이시죠? 저 9, 2초 주기로 출력이 온오프를 반복하다가 10번 동작 후 자동 정지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령신호 X11을 온시키면은 처음에는 1초 주기로 플리커 작동을 하다가 6회부터는 2초 주기로 바뀝니다. 작동 중에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은 즉시 정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지령신호 X11을 온시키면은 이어서 반복 동작을 하죠. 10번 동작 후에 카운터 정지가 된다. 이와 같이 동작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